롯데에서 고졸 1년차 때부터 그야말로 박국 키운 유망주고 언론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대호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선수이기도 하면서 이제는 프로 6년차에 접어드는 선수라는 점이 이 정도의 부진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울이다 롯데딸 꽃겨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5월이 끝났습니다. 5월이 끝났는데도 아직도 롯데 자이언츠는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가을 야구가 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박세웅 선수가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기세로 이행시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멋지게 이행시를 지어줬더라고요. 영구님? 합격이죠, 합격. 네, 이행시는 그렇게 지어야지. 네? 박세웅 선수의 리플레이 해주세요. 기빨리네요. 새. 새로 가시죠. 네, 아니고요. 기대하십시오. 세 번째 우승이었고, 네, 어쨌든 이렇게 롯데 자이언츠가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도 물론 정말 우리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선수들만 좀 살아나면 더욱더 위에 위치하고 가을 야구? 이거 진짜 꿈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이제 5월 지났고 끝나고 나서 좀 이렇게 커뮤니티 같은 거 우리도 돌잖아요. 뭐 없나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봤는데 이제 규정 타석 채운 야수가 58명. 그래, 부산에선 이렇게 얘기해야죠. 58명. 58명. 58명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선수들 이제 WRC 플러스 우리 많이 얘기했죠. 조정, 득점, 생산력, 이거를 이제 오름차 순으로 정리를 해봤더니 네. 많은 분들께서 스태티즈나 각종 사이트에서 기록들을 확인을 하실 때 보통 한 번만 딱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치. 잘하는 선수가 먼저 나오죠. 하지만 비밀은 2번 눌러야 된다는 거. 2번 누르게 되면은 제일 못하는 선수부터 정렬이 됩니다. 워낙에 이제 후보 선수들도 많고 몇 경기 못 뛰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규정 타석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0이 안 되는, 그러니까 평균치를 달성하지 못한 선수가 13명입니다. 일단 다시 조금 잊으셨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WRC 플러스 조정 득점 생산력은 평균치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100 이하로 떨어지는 선수들은 제 역할을 못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좀 해보니까 11위권이 지금 95.4거든요. 그까지 놓고 봤을 때 무려 11명 중에서 4명의 선수가 롯데자이언츠 소속의 선수였습니다. 네, 이 조정 득점 생산력은 보통 이제 타격 지표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세이브 매트릭스의 타격 지표를 다 모아놓으면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4명의 선수가 누군가 하고 살펴봤더니 한동희, 전준우, 유강남, 김민석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조금 커버를 치면서 들어갈게요. 일단 김민석 선수는요, 프로 1년차 신인이고, 그죠? 그리고 뭐 규정 타석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사실 칭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요. 거기다가 이제 중견수 수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게다가 중견으로 온 지가 올해가 처음이죠. 1년차 외야수입니다.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도 보이긴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김민석 선수는 조금 저는 논외로 치고 싶어요, 사실은. 네. 예. 그러고 이제 유강남 선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타격 능력보다는 포수로서 수비력을 먼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죠? 저는 함구하겠습니다. 아유, 유강남 유니폼도 하셨잖아요. 저는 이미 업보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격력은 기대한 만큼 하고 있는 거다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준우 선수는 사실 지금 최근에 타격감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글은 제가 좀 쓴 지 오래됐습니다만 어제 경기에서 이제 투런 홈런을 기록하면서 드디어 홈런 또 치고. 네.
뭐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최근에는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타구질도 좀 많이 좋아진 편이고 좀 부진했던 때보다는 현재는 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한동희 선수는 시즌 초에 4월달 내내 발사각 조정 때문에 피를 많이 봤죠. 피만 많이 본 게 아니고 저희의 가슴도 많이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뭐 수비력이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가 이제 놀리기로는 이제 수비형 삼루수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죠. 네, 그런데요. 일단 커버는 다 쳤어요. 지금 되게 길게 커버했습니다. 근데 또 할 말은 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김민석 선수 한번 봅시다.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4월달과 5월달에 두 달간의 성적이 다 합쳐져 있어서 그렇지 5월달 기록만 놓고 보면은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리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야수들의 평균 OPS가 0.690이거든요. 근데 김민석 선수의 5월 OPS가 0.72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평균보다 높고 그렇습니다. 뭐 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거나 혹은 궤도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최근 한 일주일 정도의 타격 사이클이 조금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걸 조금 커버를 치고 싶은 게 프로 데뷔 1년차에 규정 타석을 채우고 있다는 그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프로에 와서는 6일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이제 고교 야구 때는 일주일에 한 2게임 정도 그렇습니다.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체력 부침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자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김민석 선수가 진짜 20살 생 신인이고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미안하고 고맙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되네요. 그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2게임 이상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치, 거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윈터 시즌에 질롱 코리아를 가서 일주일에 4게임은 한 2달 정도 소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뭐 사실은 엄청나게 좋은 기록은 아니었습니다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면서 일주일에 6게임을 치르게 된 거죠. 그쵸. 사실상 체력 관리라든지 뭐 컨디션 관리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김민석 선수 자체만 놓고 보면은 WRC 플러스로 보면 별로 좋은 성적이 아닐 수도 있으나 잘 해주고 있고요. 네, 유강남 선수 좀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강남 선수는 뭐 최근 몇 년간, 수년간의 기록을 쭉 살펴보면은 하락세가 이어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좋았던 시즌이 아무래도 2018년도랑 2019년도였으니까요. 타격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타격 지표는 계속 내리막입니다. 계속 이제 체력적인 부침이 있는 건지 너무 많은 경기를 이때까지 뛰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하락세가 시작된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올 시즌 지금까지의 기록을 놓고 봐도 예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냥 낼 만큼의 기록을 내고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의 기록을 모아놓고 보자면은 안타도 좀 많이 치고 있고 장타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페이스가 올라오나? 라고도 생각은 든단 말이죠. 뭐 그래서 롯데 입장에서도 지금처럼 하면서 어느 정도 수비를 해주고 투수력의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원하는 만큼의 기록을 내고 있다라고도 판단할 수도 있다 보입니다. 솔직히 유강남 선수를 이제 공격을 엄청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FA를 사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했던 예상 범위 안에서 그냥 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렴한 FA 영입은 절대 아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시즌 내내 이제 비싼 계약이라는 이야기와 싸워야 할 것 같죠. 너무 비교되는 선수가 있어서 또 아마 하필 더 있어버려서. 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준우 선수를 한번 가볼게요. 전준우 선수는 팀의 이제 진짜 최고참이에요, 이제. 최고참이죠. 네, 그리고 뭐 전준우 선수 인성이나 뭐 생활하는 것들, 야구를 대하는 태도 말할 거 없죠. 그래서 아마 성민규 단장도 부임과 동시에
FA 계약으로 일단은 얼마가 됐던 간에 눌려 앉혔다는 것 자체가 젊은 선수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년 계약 중에서 최근 한 2년은 좋은 모습을 보였고 3년 차인 지난 시즌부터 약간의 하락세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좀 이번 시즌에는 초반에 더 힘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근데 또 나이가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기아의 최영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또 아니 근데 이 최영호 선수를 조금 저는 논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선수 조금 이상해요. 이상해. 너무 잘 쳐. 그래서 이 선수를 조금 이제 어나더 레벨로 놓고 무튼 조금 얘기를 이어가자면 구장이 넓어지고 빠르고 젊은 외야수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전준훈 선수가 수비 범위가 좁아짐에 따라 올 시즌에는 지명타자로 많이 나가고 있다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좋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명타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지명타자를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비를 안 하는 대신에 기대하는 공격력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쵸. 이제 지명타자로서 해줘야 할 타격 능력이 글쎄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지명타자로 나오고 있는 선수들에 비해서 좀 낮은 OPS와 WRC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그냥 아쉽다 정도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최근에 살아나고 있고 또 홈런도 쳤으니까. 네, 어느 정도 네. 반등의 기미는 보였으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얘기 이 선수 진짜 저희 댓글 보면 요청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죠. 근데 저희가 아직은 조금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거는 또 한동희 선수 특집을 한번 팟캐스트라든지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또 가볍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4월에 부진했던 거 맞습니다. 왜냐면은 발사각 조정을 했고 그로 인해서 4월 성적이 완전히 무너졌었죠. 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는 있거든요, 확실히. 4월보다야. 네, 4월보다야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5월달에 들어오면서 홈런이 아예 없어요. 홈런이 아예 없고 전반적으로 월간 타격 기록이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은 RE24나 WPA를 보면은 4월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팀 승리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그런 기록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팀 승리 기여도가 굉장히 낮아요. 홈런이 아예 줄어들면서 2루타가 3개 정도 늘어났지만은 전반적인 장타 비율도 0.333으로 뭐 눈에 띄는 기록도 아니고 OPS도 아직 리그에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거든요. 많이 아쉽죠. 특히나 이 선수가 롯데에서 고졸 1년차 때부터 그야말로 박국 키운 유망주고 언론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이대호의 후계자로 지목했던 선수이기도 하면서 이제는 프로 6년차에 접어드는 선수라는 점이 이 정도의 부진은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규정 타석 채운 타팀의 3루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앞서 전준우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명타자였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번에 한동희 선수 수비 포지션 관련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요즘 야구에서는 3루라는 포지션 자체가 수비 부담이 가장 낮은 포지션 중에 하나거든요. 좌태가 많아졌으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3루수들은 공격력이 더 중요하다 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한동희는 3루수들 중에서 가장 낮은 WRC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 제발 더 이상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이제 더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뭐 한동희 선수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또 따로 팟캐스트라든지 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좀 살아나줘야 할 선수들이 좀 살아나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계속 이 성적 유지하고 더 높은 곳 바라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연꽃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6월 1일자 경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지금이. 오늘 경기 라인업은 진작에 나왔고요. 한동희 선수 선발 라인업 제외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주말까지 그냥 쭉
제외를 해보는 건 어떨까. 좀 위험 발언이긴 한데. 아니요, 저는 한동희 선수의 지금 상황이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심리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정훈 선수처럼 아예 파란색 공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수싸움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압박감에 이겨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경기 후반에 데타카드로 생각을 하고 이번 주까지는 활용을 좀 하면서 선수에게 리프레시할 시간을 조금 부여를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얹자면 가운데 공의 배트를 아예 못 내더라고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맞는 것 같아서 하여튼간 응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 한동희 선수 안 싫어합니다. 저는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뭔 소리야. 저는 롯데자이언츠의 마지막 키가 결국에 한동희 선수라고 생각을 해서요. 누구보다 한동희 선수가 살아나면 좋아할 사람은 정말 저 그리고 우리 롯데 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싫어하면 이거 얘기 또 안 꺼내지. 그렇죠. 예, 오해하지 마시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아프리카TV에 꽃겨울 검색하셔서 놀러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서울이 난 롯데달 꽃겨울과 영구님이었고요.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렉스가 오늘 무릎 부상이 재발한 것 같아요. 이것도 큰일 났네. 네.